축하해요, 아놀드. 당신은 지금 이란의 다시티루트 사막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죠. 제가 당신이라면 액체를 절약할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300만 개의 땀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최대 3리터의 수분을 잃게 돼요. 그리고 몸의 모든 염분이 액체에서 빠져나와 팔다리에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놀드, 뛰어들지 말아요. 신기루잖아요. 가끔 당신의 어리석음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아주 많이 추워질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아볼까요?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아놀드. 여긴 러시아의 오이마콘, 아쿠티아.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랍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71.2도의 온도가 기록되었어요. 이럴 수가. 통계에 따르면 이곳에선 연간 140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대요. 빨리 움직이세요. 사람의 체온은 섭씨 36.6도인데 이렇게 추우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당신의 몸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떨게 될 거예요. 기억력이 사라지게 되고 다음은 정신이에요. 그래도 아놀드, 당신은 원래 상태와 비슷하네요. 그 다음은 따뜻해진다는 거짓 느낌을 느낄 텐데. 아놀드, 정신 차려요. 빨리 일어서지 않으면 죽음이 다가온다고요. 어서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친구. 또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있었네요. 네, 깨우진 않을게요. 오늘은 너무 많은 일을 겪었으니까요. 잘 자요, 아놀드. 10 hours later. 오늘은 시간이 많나봐요. 그럼 모두가 아는 유명한 게임을 해볼까요? 바닥이 용암이에요. 하지만 진짜 용암이라고요. 멋지지 않나요? 평범한 아이들의 놀이가 세계적인 재앙으로 변했네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아놀드. 용암의 온도는 섭씨 1200도에 이른다고요. 주위에 보이는 물건을 사용해서 움직여도 되지만 기억해요. 의자는 3초 만에 타버릴 거고 침대는 5초 만에, TV는 광고 하나보다도 더 빨리 사라질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 봐요. 조심, 떨어지면 안 돼요. 용암에 빠지면 모든 신경 종말이 파괴되고 피와 지방이 끓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론 용암이 어떻게 당신의 뼛속까지 태우는지 느낄 시간조차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정신 차려봐요. 이런 멍청이. 금속은 언제나 가장 빠르게 가열되는 걸 모르나요? 그래도 진정해요. 떨어져도 익사하는 게 아니에요. 용암은 보기보다 액체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콘크리트보다도 밀도가 높다고 해요. 하지만 그 위를 걸으려면 지질학자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성면 장화만 있으면 됩니다. 우와, 계속 뜨거워져요. 이 온도라면 바다의 모든 물이 끓고 거대한 생선 수프처럼 변할 거예요. 세계의 마지막 물고기를 구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은 뜨거운 용암이 아니라 식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온도가 떨어지면 용암은 증기와 가스의 산성 구름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인간에게 위험한 작은 유리 입자들이 들어있죠. 걱정 말아요. 곧 전 세계가 하와이처럼 변할 거니까요. 당연히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난 뒤에요. 아, 꿈이 이뤄졌네요. 하와이에 도착했어요. 네, 바다는 보이지 않네요. 아놀드, 일어나요.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아놀드의 사회공포증에 내가 항상 같이 맞서 싸워주는 거 알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서 최대한 멀리 아놀드를 떼어놨어요. 정확히 말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로 데리고 왔죠. 이 산의 다른 이름은 초모룽마예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있기 전에 알려주는데 나한테 $50,000 빚졌어요, 아놀드. 여기까지 오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고급 장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긴 산소가 거의 없고 아주 춥거든요. 아놀드, 어서 내려가요. 1km는 내려가야 해요. 빨리요, 아놀드. 하지만 천천히 움직여야 하죠.
여기 산소량은 평지의 3분의 1이에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뇌가 시간을 잘못 인식합니다. 3시간 동안 5m를 가는 건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자, 다행히도 정상에서는 바람이 초속 200m로 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놀드. 3분 만에 8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요, 아놀드.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럭키네요, 아놀드. 쓰레기통에 떨어졌어요. 에베레스트에 가는 사람들은 산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가서 정부는 쓰레기를 주워오면 1kg당 $2씩 보상해줍니다. 내 5만 달러를 갚으려고요, 아놀드. 아놀드, 숨을 너무 많이 쉬지 말아요. 영하 60도에서는 폐가 건조하기 시작해요. 이런 곳에서 기침을 하다간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요. 아놀드,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시체를 치울 수 없어요. 불가능하죠. 게다가 시체가 산봉우리의 고도를 표기하기에 얼마나 유용한데요. 아놀드, 그래도 뭔가 유용한 일을 찾아서 다행이네요. 끔찍하게 춥던 곳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아놀드. 근데 긴장을 너무 풀린 거 아니에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해 헛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아놀드를 캠프파이어 옆으로 데려다 놨네요. 깨어나서 다행이지만 아직 6km는 더 가야 해요. 집에 갈 만큼의 힘이 남아있는지 아는 것 같은데요. 잠깐! 아놀드! 좋은 생각이 있어요. 마르코 시프레디를 따라 해봐요. 2001년에 스노보드를 타고 에베레스트 산을 내려갔어요. 자, 할 수 있어요, 아놀드. 화이팅! 뼈가 몇 개 부러졌고 동상이 심해요. 그래도 드디어 내려왔어요, 아놀드. 믿어져요, 아놀드. 나랑 같이 고함 질러요. 야호! 아놀드, 장난이에요. 산에서 소리를 치면 안 돼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상상했던 거랑은 많이 다르네요. 화산 폭발로 인해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가득 차고 인류는 태양이 없이 살고 있어요. 흥미롭네요. 이렇게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10억 명의 사람들이 비타민 D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7일 후 인구의 절반이 급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암에 걸릴 위험이 75% 증가합니다. 뇌졸중은 32% 증가하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2배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통조림 식품이 아닌 비타민을 비축하는 게 좋아요. 태양이 없으면 밖에 살 이유가 없기에 모든 사람이 지하로 이동하여 새로운 삶에 적응합니다. 역량은 과학과 기술의 손에 달려 있어요. 과학자들은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버섯과 수경 재배 농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좋아하는 음식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햇빛이 없으면 뇌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고 호르몬이 혼란스러워지며 비만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식욕을 담당하는 렙틴 호르몬이 80% 감소하면 1일 음식 섭취량이 거의 절반인 44% 증가하여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라? 거기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슈퍼히어로에 관한 영화 같아요. 긴 복도랑 비밀 실험실 같은데? 그리고 밝혀졌네요. 이 모든 건 세계적인 실험이었어요. 대체 누가 이런 일을 꾸민 건가요? 어서요. 아놀드, 이 이상한 악당을 물리치면 지구를 구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건강한 뼈에 필수적인 칼슘의 동화를 도와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부러지기 쉬워지죠. 걸을 때 발이 고무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치명적인 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2배가 됩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모든 인류를 정상적인 삶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갑자기 멈춘다면요? 관성으로 인해 모든 물체는 동쪽으로 날아가며 시속 150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합니다. 또한 대기 교란으로 인해 강한 바람이 발생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지구의 중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바다의 기세는 분당 27km의 땅을 흡수하는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하루는 1년 동안 지속돼요. 지구가 초당 29.78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말이죠.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낮은 뜨겁고 뜨거운 태양 아래 6개월간 지속됩니다. 남은 6개월은 밤에 지내며 체감온도는 영하 55도까지 떨어져요. 지구가 멈추면 원심력은 적도의 높은 언덕을 만들고 나중에는 사라지면서 두 개의 거대한 바다를 분리하는 하나의 견고한 고리 대륙이 남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구의 핵이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핵의 회전으로 인해 지구의 자기장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장이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했는데 이제부터 표면에 있는 건 위험해졌어요. 아놀드, 정신 차리고 이번에도 살아남아야 해요. 대피소를 찾으세요. 가장 안전한 적도로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서둘러요. 카타콤베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타야 돼요. 이제 모두가 지구 표면 아래로 왔네요. 걱정 마세요. 이곳은 보안이 강화된 실제 도시니까요. 식량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모험이네요. 아놀드가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놀드, 일어나요. 아놀드 집을 향해 거대한 토네이도가 오고 있어요. 어서 거리로 도망가야 해요.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잘했어요. 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지하실에 숨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아놀드가 토네이도 속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구경을 하는 게 우리에겐 더 재밌잖아요. 준비됐죠? 자, 출발! 안에 뭐가 있나요, 아놀드? 가장 큰 토네이도의 너비는 1500m에 달할 수 있어요. 돌아가는 토네이도 속에 갇히게 되겠죠? 미국에는 해마다 1000개가량의 토네이도가 생기지만 그중 몇 개만이 아주 커요. 운이 좋게도 아놀드는 그런 큰 토네이도에 갇힌 거예요. 저압력과 산소 배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좋을 때네요. 토네이도 속의 기압은 너무 낮아 우리의 폐가 공기에 있는 산소를 충분히 추출하지 못해요. 결국 몇 분 후에는 기절하고 질식하겠죠. 드디어 아놀드 비명을 듣는 게 지겨워지던 참이었어요.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상태는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경험과 비슷해요. 산악 관광은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아놀드. 하지만 토네이도 속에서 공기가 부족해 죽을 확률보다는 토네이도 속에 끌려 들어온 다른 물건과 충돌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동물, 자동차, 집 지붕 아니면 집 전체 같은 거 말이죠. 초강력 토네이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토네이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최대 시속 500km의 속도로 회전을 할 거예요. 엄청난 기적으로 물건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산소 공급도 보장이 된 상태여서 토네이도 속에서 어찌어찌 살아남는다고 해도 잊지 말아요. 토네이도가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것을. 그 소용돌이에 벗어나는 순간 안심해요. 아놀드를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어요. 반경 수백 킬로미터 내에 아무도 없다고요. 울지 말아요.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자, 잘 듣고 잘 기억해봐요. 먼저 깨끗한 식수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뗏목 위에 모이는 이슬방울을 핥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요, 아놀드. 그건 똥이에요. 하지만 이슬방울이 너무 적어 살아남기에는 부족하겠죠. 좀 더 어려운 방법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통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비가 오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세 번째 방법을 알아보죠.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아놀드는 이걸 하기엔 너무 멍청하지만 여러분은 들어보세요. 통 2개, 봉투, 그리고 추를 이용해서 물 증류기를 만드는 거예요. 바닷물을 큰 통에 닿으면 증발하면서 물이 봉투 중심에 모이게 되고 그 물이 작은 통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짜잔! 증류된 식수가 준비됐어요. 자, 아놀드 낚시할 시간이에요. 독성이 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먹어야 해요. 조류, 플랑크톤, 해파리, 그리고 작은 물고기까지 다 평범한 티셔츠 하나로 잡을 수 있죠. 물론 맛은 정말 별로겠지만 아놀드,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잖아요. 바다를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말아요. 태양의 광선이 바다 표면에 반사되어 아놀드의 눈을 태워버릴 거예요. 아놀드는 아무것도 못 보게 되고 세상은 아놀드를 볼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가 더 낫잖아요. 아놀드, UV 광선을 차단하려면 뗏목 위에 지붕을 만들어봐요. 망망대해에서 열충격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하지만 태양이 아놀드의 목숨을 위협하기 전에
폭풍이 훨씬 먼저 찾아올 거예요. 뗏목이 뒤집히지 않게 하려면 모든 무거운 물건들을 중간에 두고 포세이돈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축하해요, 아놀드. 폭풍에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아직 육지를 찾아야 하죠. 아, 깜빡했는데 아놀드는 사실 지금 전 세계 바다 중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포인트 니모. 여기서 가장 가까운 육지는 400km예요. 어디냐고요? 국제우주정거장이죠.